자, 그러면 오라클 라이브 SQL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라클 라이브 SQL은 클라우드 기반의 데이터베이스이고요. 클라우드 기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데이터베이스를 별도로 나의 PC에 설치할 필요 없이 웹사이트 접속만으로 오라클에서 제공하는 데이터베이스와 그리고 분석 툴들을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클라우드 기반 플랫폼입니다. 자, 오라클 라이브 SQL에 접속하려면 주소창에 직접 라이브 SQL의 주소를 입력을 해도 되고요. 그렇게 하지 않으려면 이 구글에 라이브 SQL이라고 검색을 해봅니다. 그러면 이렇게 라이브 SQL URL 주소가 이렇게 뜨고요. 자, 이 부분을 클릭하게 되면 오라클 라이브 SQL에 접속을 하게 됩니다. 지금 이게 라이브 SQL의 첫 화면이고요. 자, 이 라이브 SQL을 사용하시려면요, 오라클 웹사이트에 아이디가 등록이 되어 있어야 돼요. 저는 미리 등록을 해놨기 때문에 바로 라이브 SQL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오라클에 가입이 안 돼 있다라고 한다면, 자, 저도 똑같이 로그아웃을 해볼게요. 자, 이런 상태에서 사인인 버튼을 누르게 되면 여기 이렇게 화면이 뜰 거고요. 저는 오라클에 미리 아이디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렇게 화면이 뜨는 거고, 여기서 로그인 하면 되는 거죠. 여러분들은 만약에 아이디가 없다라고 한다면 여기 있죠, 계정 만들기 버튼을 통해서 아이디를 반드시 생성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로그인을 해 주시면 됩니다. 자, 로그인 된 거 확인되셨죠? 자, 이 상태에서 스타트 코딩 나우 버튼을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실습을 할 수 있는 SQL 워크시트 창이 열리게 됩니다. 자, 모든 실습은 이 SQL 워크시트 창에서 진행이 된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이 SQL 워크시트 창은 SQL문을 작성할 수 있는 그런 편집 창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왼쪽 상단에 여기 이 부분을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라이브 SQL에 관계된 다양한 메뉴들이 나타납니다. 자, 간단하게 좀 살펴볼까요? 자, 왼쪽에 보면 홈 버튼은 여러분들 다 아시죠? 가장 처음 화면으로 돌아가는 게 바로 홈 버튼이고요. 자, SQL 워크시트 창, 이 워크시트 창은 방금 전에 보았던 이 편집을 위한 창, 이 창을 말하는 거고요. 그리고 마이 세션, 이 마이 세션은 내가 여태까지 라이브 SQL에 접속을 했던 이력들을 보여주는 메뉴입니다. 그래서 내가 과거에 어떤 SQL문을 실행을 시켰는지, 그리고 언제 접속을 했는지, 뭐 이런 내용들이 나타나는 메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스키마는 데이터베이스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이해하기 쉬우실 것 같아요. 자, 데이터베이스 구조에 관계된 메뉴이고요. 자, 조금 더 살펴보면 여기 마이 스키마라고 하는 부분을 클릭해 보게 되면 이렇게 드롭다운 형태로 다양한 스키마들이 나타나게 되고요. 이 스키마들은 라이브 SQL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데이터베이스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주로 실습을 할 예정인 Order Entry OE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을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다양한 테이블들과 그리고 관계된 다양한 객체들이 나타나게 되고요. 예를 들어서 Customers라는 테이블을 다시 한번 클릭하게 되면 그에 관련된 다양한 정보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Customers라는 테이블에 대해서 자세한 정보들이 나타나는 거고요. 뭐 테이블 이름도 나타나는 거고, 상태, 그리고 임시인지 아닌지 뭐 그런 여부들이 나타나는 거고, 컬럼에 대한 정보들도 여기에 모두 있습니다. 그래서 컬럼 이름이 뭔지, 그리고 타입, 그러니까 데이터 타입을 말하는 거죠. 뭐 넘버형인지, 바차형인지, 이런 데이터 타입이 어떤 형태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길이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넘버형이라고 했을 때에는 소수점 이상 자릿수가 몇 자리가 되는지, 그 이하 자리가 몇 자리가 되는지, 그리고 널을 가질 수 있는지 없는지, 뭐 그런 정보들이 나타나고요. 그리고 이 열에 대한 간단한 설명까지도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만약에
우리가 실습하고자 하는 데이터베이스의 내부 구조,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의 구조죠. 구조 안에 있는 테이블 혹은 그와 관련되어 있는 어떤 다양한 요소들이 어떤 정보들을 담고 있는지 확인을 하시려면 여기 스키마 메뉴에서 선택을 해서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퀵 SQL이라는 메뉴가 있고요. 자, 이 메뉴는 간단한 모델링을 하기 위한 도와주기 위한 도구 메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마이스크립트 메뉴는 내가 어떤 테이블들을 만들기 위한 스크립트 등이 있다라고 했을 때 이 부분에다가 저장을 해놓고 언제든지 불러와서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메뉴입니다. 그래서 나의 어떤 스크립트들을 올려놓고 업로딩 해놓고 언제든지 불러와서 실행시키고자 할 때, 활용하고자 할 때 사용하는 게 바로 마이스크립트 메뉴인 거고요. 그리고 마이 튜토리얼, 이 부분은 실제로 우리가 핵심만 쉽게 모듈의 SQL 레시피를 실습할 때 사용할 메뉴인데요. 어떤 커리큘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여기에 메뉴를 만들어 놨는데 뭐 이런 식으로 튜토리얼에 대한 다양한 구성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여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런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제가 만들어 놓은 어떤 커리큘럼들이 SQL에 관련된 내용들이 여기에 나타날 것이고요. 그리고 만약에 실습문이 있다라고 했을 때는 이렇게 Insert into Editor라는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굉장히 편리하게 실습문이 SQL 워크시트 창에 삽입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실행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게 My Tutorials 메뉴고요. 이 메뉴를 통해서 우리는 핵심만 쉽게 모듈 SQL 레시피를 학습을 하고 실습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코드 라이브러리라는 메뉴가 있고요. 자, 이 메뉴는 오라클 혹은 다른 사용자들이 만들어 놓은 스크립트나 튜토리얼을 가져다가 내가 활용하고자 할 때 사용하는 게 코드 라이브러리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결국 My Tutorials를 통해서 핵심만 쉽게 모듈 SQL 레시피를 진행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 My Tutorials는 결국에는 SQL 워크시트 창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방금 전에 우리가 이 소스를 SQL 소스 코드를 SQL 워크시트 창에 삽입을 했죠. 그리고 실행을 해봤고요. 이 워크시트 창이랑 My Tutorials는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SQL 워크시트 창은 또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 자, 가운데 이렇게 하얗게 보이는 이 부분이 저희 편집창, SQL문을 작성하기 위한 편집창이고요. 자, 오른쪽 상단에 클리어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 소스가 이렇게 사라집니다. SQL문이 사라지고, 그리고 다시 오른쪽 하단에 Insert into Editor를 누르게 되면 그 코드가 다시 삽입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자, 오른쪽에 보이는 이 Find 버튼은 방금 전에 우리가 확인했던 여기 스키마 메뉴 있죠? 이 메뉴를 편하게 여기다 갖다 붙여놨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Find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테이블과 뷰에 대해서 어떤 정보를 찾을 수 있는 검색 창이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어떤 키워드를 넣고 검색을 하셔도 되고요. 이 스키마라는 메뉴의 드롭다운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스키마와 관련된 정보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봤던 올더 엔트리라는 OE 스키마를 클릭하게 되면 간략한 정보 형태로 이 데이터베이스의 구조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방금 전에 앞서 우리는 커스터머스 테이블을 살펴봤었죠. 커스터머스 테이블을 다시 한번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요약된 형태로 방금 전에 보았던 정보들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커스터머 아이디가 넘버형이고 길이는 22, 그리고 정수 자리는 6자리, 그리고 소수점 이하 자리는 0이라는 정보, 널 여부는 no라는 정보를 앞서서 확인을 했었죠.
이렇게 편리하게 테이블과 뷰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게 바로 Find 버튼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액션은 뷰 세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세션 정보를 리셋할 수도 있고요. 출력하고자 하는 출력 결과에 대한 행의 개수를 설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우리는 실습을 할 때 행의 개수를 최대한 많이 표현하면서 확인을 하기 위해서 이 maximum loss preference를 최대로 높여 놓을게요. 자, 그래서 maximum lost query를 이렇게 5000개까지 설정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우리가 SQL문을 실행해서 결과를 출력할 때 5000개까지 최대 출력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apply changes에서 적용을 할 거고요. 자, 그러면 적용이 됐다라고 메시지가 나오죠.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save 버튼은 내가 실행했던 세션 정보들을 저장하고자 할 때 사용하는 거고요. 이것은 my script 이렇게 보였던 my script 메뉴에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run 버튼이 있죠. run 버튼은 뭘까요? 네, 당연히 SQL문을 실행하는 게 run 버튼이고요. 자, 이 버튼을 이렇게 누르게 되면 이렇게 실행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run 버튼을 누르지 않아도 이렇게 블럭을 잡고 컨트롤 엔터를 눌러도 똑같은 결과가 출력됩니다. 자, 그래서 클리어 버튼으로 모든 걸 다 깨끗하게 화면을 지우고 다시 앞서 살펴봤던 SQL문을 에디트 창으로 편집 창으로 삽입을 하고 블럭을 이렇게 잡고 컨트롤 엔터를 누르게 되면 자, 마찬가지로 앞서 보았던 결과와 동일한 결과가 출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자, 컨트롤 엔터는 이 run 버튼과 같은 역할을 한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SQL문이 두 개가 있다 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 이 run 버튼을 누르게 되면 위와 아래에 있는 SQL문이 모두 실행이 됩니다. 핵심만 쉽게 모두의 SQL 데이터 분석을 수강하신 분들은 아실 텐데 당시에 우리는 이 라이브 SQL을 사용하지 않고 오라클 SQL 디벨로퍼를 사용했죠. 자, 그때에는 당시에는 이 세미콜론으로 SQL문을 구분을 했고 내가 커서를 위치하는 SQL문에 따라서 컨트롤 엔터 혹은 SQL 실행 버튼을 누르게 되면 그 SQL문만 실행이 됐었어요. 하지만 라이브 SQL은 그런 것들을 구분하지 않고요. 이 run 버튼을 누르면 이 화면에 보여지고 있는 모든 SQL이 다 실행이 된다는 거 유의하시고요. 자, 그럼 하나의 SQL만 실행하고 싶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방금 설명드렸죠? 블럭으로 잡고 실행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 화면을 다 지우고 이렇게 두 개의 SQL이 있는데 이 두 개의 SQL을 다 실행하는 게 아니고 하나만 실행하고 싶다 라고 한다면 이렇게 하나의 SQL만 블럭을 잡고 컨트롤 엔터를 눌러서 실행을 하게 되면 이렇게 하나의 결과만 출력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혹은 run 버튼을 눌러도 마찬가지겠죠. 자, 이게 라이브 SQL의 사용 방법입니다. 우리는 라이브 SQL의 주요한 사용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 라이브 SQL은 오라클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스키마를 기본적으로 담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유용한 클라우드 플랫폼이에요. 별도로 오라클 데이터베이스와 그리고 편집 툴, IDE를 설치를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게 굉장히 큰 장점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라클 데이터베이스가 설치가 어려운 분이나 혹은 애플의 맥OS를 사용하고 계신 분들 있죠. 그런 사용자분들에게 굉장히 유용한 클라우드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핵심만 쉽게 모두 SQL 데이터 분석과는 다르게 핵심만 쉽게 모두 SQL 레시피는 이 라이브 SQL 클라우드 플랫폼을 이용해서 학습과 실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라이브 SQL은 뭐 단점이 없느냐? 뭐 그렇진 않아요. 라이브 SQL 같은 경우는 SQL문 작성에 있어서 자동 완성 기능을 지원하지 않고요. 또 오류를 찾기에도 조금은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세션이 만료가 되면 내가 작업하고 있던 SQL문이 모두 사라질 수가 있어요. 자, 이 세션은 제 경험상 약 20분에서 30분 정도면 아무 동작을 하지 않는 경우 끊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부지런히 강의를 들으시면서 SQL문을 작성하는 것들을 따라오셔야 세션이 끊기지 않을 겁니다. 자, 세션이 끊기는 거, 이 부분은 좀 주의해 주시고요. 2, 30분 동안 아무 동작을 하지 않으면 세션은 끊기게 된다. 꼭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